서기전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건곤께 다음에 그리고 이제 천지초매 하늘과 땅이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자 물건이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처음 둔이라고 표현하죠. 그 글자 모양 자체도 자 땅이라고 하는 천원지방에서 땅을 기본적으로 네모라는 형태로 표현했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두 개의 기운이 합쳐져서 만물이 엉겨져서 이제 생한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이 구자에다가 싸글자가 더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있던 씨앗이 원래 이제 밭전 개념으로 표현할 때는 뇌수육계 같은 경우는 이제 씨앗이 그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을 갑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형태를 표현했으니까 자 땅의 문이 열리고 그죠? 이게 밀고 올라오면서 문이 열리고 싹이 뾰족하게 나오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기 때문에 처음이라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렵다 라는 뜻. 그래서 처음 나오고 어렵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어디를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무른다 라는 머무를 둔자로도 표현하죠. 그래서 군대가 어디에 뭐 주둔한다 랄 때 그런 의미로 쭉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옮겨가지 않고 대신 그대로 머무른다 라는 의미에서 썼고요. 자, 이 괴에 대해서 공자는 문왕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래서 원형코 이정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하늘과 땅이 만나서 만물을 이렇게 쭉 싹 틔워서 내는 모양, 만물을 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크게 형통하고 이렇게 해서 가죠. 크게 형통하고 자,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자, 이제 막 싹 터 나오는데 싹 터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그죠. 그게 이제 양이 싹 터 나오고 싹 터 나와서 무럭무럭 자라는 그 형까지를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저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물룡유유왕이라 이렇게 표현했나요? 물룡유유왕. 그래서 쓰지 말고 쓰지 않는다라는데 뭘 쓰지 않는 거냐면은 유유왕이죠. 자, 둔이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둔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나와서 어렵고 그래서 아직 어리고 주변 상황도 파악 못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지 못하고 머무르는 상입니다. 그래서 자, 그 말을 그대로 담아낸 내용이죠. 가는 바를 두는 것을 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괴상 전체를 보더라도 자, 지금 보면은 자, 밑에는 장남괴가 되고 밑에 위에는 그 중남괴가 되고 자, 물이 되고요. 그러니까 물이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비가 내려서 땅 속에 있는 그죠? 땅 속에 양기운이 들어가 있고 그 땅 속에 있는 양기운의 씨앗이 되겠죠. 장자가 되니까 그 씨앗을 두루두루 흔들어서 그죠? 흔들어서 싹 틔워내는 상입니다. 자, 봄이 되는 거죠. 진목 동방 진목에서 바로 싹 틔워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크게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이거는 가는 바를 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썬다라고 하는 것은 쓸 용자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가는 바를 두지 말라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만류하는 상황입니다. 두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임금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임금 자체가 이미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이게 물괴가 되기 때문에 험난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험난한 속에 빠져 있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까 밑에 뭐냐면은 건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라고 했죠. 직접 나가서 다 할 수는 없고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직접 저 아래로 파견하여서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이건우가 두 개 나옵니다. 그 가사에도 이건우 나오고요. 초요에서도 그래서 이건우의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초요의 양효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후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제후자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이 내용은 뭐가 되느냐면은 자, 우리가 주역 개사전에 공자가 이 황화문명권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복희씨, 신농씨 두 분을 먼저 들었죠. 복희씨가 자 64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백성들 농사짓게 만들었고 때를 그저 측량할 수 있게 그러니까 헤아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었고 신농씨가 이제 나와가지고
서로 교역하게 만들었죠.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물건들은 서로 교역하게 만들어 준 것이 신농시고, 그 다음에 세 분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황제, 요, 순 이렇게 표현했죠. 황제, 요, 순 이 세 분이 일어나서 먼저 뭐를 표현하냐면 수의상이 치천하라 그래서 모든 법과 제도를 완비를 하고 마지막에는 뭐까지? 문자까지 낸, 그죠? 이 내용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당시는 어떻게, 그러니까 건교와 곤교의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아울러서 표현하는 것이고, 모든 법과 제도가 완비되어서 이제 시작할 때는 누구 때냐면은 황제 요순 때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황제 때 창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법과 체제가 완비되는 때가 바로 요순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바로 요 임금이 뭐 할 때냐? 요 공부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 서경 공부 안 하시더라도 동영상을 꼭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서경 역사 모르면은 주역에 들어가 있는 의미들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 임금 등극 60년에 안 그러면 주역대관에 이거 정리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요 임금 등극 60년에 그야말로 홍수가 일어났다 그랬죠.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되고 거의 9년에 걸쳐서 계속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드렸냐면 곤을 드렸죠. 곤이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지만은 몇 년 동안 9년 동안에 다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그래서 귀향을 보냈더니 아마도 이제 우가 나서서 이렇게 아버지가 귀향 가고 하면 이거 집안이 결국은 절단나는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하고 본인은 계속 나가서 그러니까 9년 동안 아버지가 처음에는 뭐 아버지가 잘하시겠지라고 그랬다가 계속 실패하면서 아마 우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나가보기도 하고 마침내 귀향 가고 난 뒤에 퍼뜩 봤던 것이 뭐겠어요. 그 물은 천하가 다 물이 차 있는데 뭐야 물이 끊임없이 어딘가로 흘러가는 걸 보았을 겁니다.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걸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괴 그 구호에 문헌전에 동성상 동기상구 하는 데서도 바로 뭐냐면 같은 기운끼리 서로 모인다라고 표현했고, 후천팔계 방위도가 뭐냐면 일가함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치수 사업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땅이 드러나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아쉬운 대로 어려운 대로 농사를 지었다. 이것이 이제 우가 치수 사업하는 과정 중에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비로소 이제 두루두루 가지런해지는 거죠. 제호손하고 가지런해지면서 이제 군주의 자리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나라가 탄탄해져서 모두가 기뻐하고 탄탄해지기도 하지만 또 이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두루 이제 가지런해지고 정배해진 뒤에 그 다음에 치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옆에서 빙글빙글 돌았던 자들 실은 처벌하는 것도 이게 되는 거죠. 묘족 정벌하고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모든 만물 다 잘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천하의 밝은 정치를 펴는 것, 이것이 바로 후천팔계 방위도의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치를 깨닫고 그걸 이제 우리가 낙서구궁술이라고 하는 거죠. 낙서구궁술이에 바로 일육수 이칠화 이렇게 되는데 사구금 원래는 이칠화 사구금이 되는데 요게 바뀌는 거죠. 금화교역이라 그래서 이거 바꾸고 그 다음에 38목 아니지 홀수가 항상 이죠. 3이 되고 8 그 다음에 가운데 오용십작의 바로 원리죠. 가운데 천하에 두루두루 자 넘치는 데서 모자라는 대로 이렇게 해서 바꾸면서 오용십작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우임금의 바로 치수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정전법의 체제를 확립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곤을 귀양 보내고 그의 아들인 우가 나와서 그죠? 우를 다시 임용을 하는 거죠. 우가 이런저런 설명을 우리가 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미 충분히 그럴 것이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루두루 요렇게 다스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논리적 근거를 대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요가 그걸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때 보통은 이게 죄가 있다 그러면 삼족을 멸하는 법인데 이때 요 임금이 그저 계실 때 이른바 그 연좌제법을 전혀 시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연좌제법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를 등용을 해서 마침내 8년 만에 그죠? 8년 만에 치수 사업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치수 사업을 완성해 두고 그 다음에 우가 두루두루 정리한 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전해지는 홍범
구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서경 주서편에 나오죠. 그 내용은 나중에 기자의 의견까지 곁들여져 가지고 무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대경대법으로 쓴 내용입니다. 바로 이 우가 치수사업 할 때 내용이 바로 요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둔이라고 하는 거. 그죠? 천하에 지금 어떻게 돼요? 비가 주르륵 주르륵 계속 오는 상황입니다. 천하가 지금 두루두루 요동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요동치고 1차적으로는 비가 오면서 자 봄비가 1차적으로는 하나는 저겁니다. 봄비가 내리면서 뭐야 만물이 싹 트는 상황이기도 해요. 만물이 싹 트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인류 전체의 역사가 이렇게 바로 농경사회가 안정적인 토대를 갖추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또 언제냐면은 우임금의 치수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겪죠. 그 인류라고 하는 것은 황혼명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로 해서 고통을 겪지 않고 복희씨가 그 만들어 놓은 1008개 방위도와 64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치들을 다 통하게 하고 그걸로 정치를 했는데 미증위의 그 홍수를 만나면서 다시금 그죠? 여기에 이제 다시금 한번 정비를 하고 그 역도를 구체적으로 바로 이제 인사적으로 대비하는 그죠? 이런 철학이 통치 철학이 정립이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일단 봄에 비가 와서 만물이 싹 트는 것도 되겠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요임금 순임금 시기에 바로 우를 등용해서 그 다음에 치수사업을 완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의 최고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반환이라라고 하는 욕이 되는 거죠. 반환이라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 요 부분도 지금까지 해석 못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동안 제가 간략간략하게만 보았는데 전반적인 내용 다시 한번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수사업의 그 초기에 그러니까 치수사업기에 된 거, 우가 이제 치수사업하는 과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는 사령탑으로서 이 자리에만 있는 거죠. 사령탑으로 이 자리에 있고, 직접 가는 바를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누구를 등용을 해야 되냐면 전문가를 등용해야 되겠죠. 전문가를, 각 분야의 전문가를 등용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는 그죠? 강유의 시교의 난생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강과 유가 처음으로 만나서 그 다음에 난생이라 참 나오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과 유가 만났다 그러면은 바로 뭐예요? 강이라고 하는 거 둘 다 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장자가 되고 뭐예요? 장자가 되고 이거는 중자가 되고 그죠? 저 중남이 되는 것인데요. 강과 유가 만나다 여기서 강과 유 만나죠. 강과 유가 만나죠. 강이 그죠? 음을 상대하는 것이고 또 역시 서로 간에 이렇게 만나 있는 요상입니다. 강과 유가 서로 간에 처음으로 만났다. 이때 강유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은 누구예요? 건이 되겠죠. 건이 되고 순유라고 하는 것은 곤입니다. 건곤이 처음으로 만났다. 시교가 되는 거죠. 난생 처음. 우리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죠? 엄마 뱃속 우리야 다 기저귀 잊어버렸지만은 엄마가 낳을 때 그냥 난생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만났다 이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난생 처음. 그죠? 강과 유가 처음 만나서니까 엉겨지는 과정이죠. 사귄다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어렵게 나오니 엄마 뱃속도 이걸로 돼 있죠. 물로 돼 있죠. 물로 돼 있는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낳는다라고 할 때 글자가 어떻게 되죠? 면한다가 이거죠. 면한다가 태어나는 모양입니다. 엄마의 자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람이 머리부터 나오죠. 머리부터 이렇게 나와. 이게 힘쓸 면자예요. 뭐 힘쓰느냐? 애 낳기 위해서 끙끙거리는 겁니다. 이게 면화. 그래야 끙끙거려야 엄마도 힘써주고 본인도 힘써주고 해서 머리부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출산해. 그것부터. 줄탁동식을 해. 난생으로 나왔으니 그래 험한 가운데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처음 자식이 나오는 뜻도 됩니다.
처음으로 나와서 그저 우리 난생 처음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놈의 세상에 어렵게 나왔는데 처음으로 맞닥뜨릴 때 난생 처음 겪는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도 힘들었고 또 세상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 한두 개 겪습니까? 늘 처음 겪는 일들이죠. 그래서 험중한 가운데서 나왔으니 그래서 이제 한 사람 개인으로 보자면은 엄마 뱃속에서 지금 출산하는 내용이 되고 장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죠. 아래로 이렇게 빠지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대형정. 상은 항상 채라 그랬죠. 상은 항상 채니까 엄마 뱃속으로부터 아래로 빠지는 내용이 되고 형체는 그래 사람이 서는 내용이니까 지금 아래로 거꾸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이 나올 때는 머리부터 다 거꾸로 나와야 되죠. 만약에 발부터 나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머리통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돼. 저게 머리통이라는 건 뭘 가지고 아느냐? 물고기. 물고기 표현할 때 이게 되죠. 앞에 큰 주둥이잖아요. 그죠? 주둥이 되고 전이라는 것이 가운데 우리 몸통 항상 가운데 몸통을 표현하는 거니까 가운데 개념이고 그럼 꼬리가 되니까 머리 개념으로 코끼리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코끼리 상자는 이거 전체적으로 머리통이 되고 눈 조그맣고 코가 이렇게 하는 거 어쨌든 머리통 전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험중한 가운데서 나오니 그리고 자 이 세상이 또 새로 한번 바뀌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험중하나니 크게 형통하고 바른 것은 바로 크게 형통하고 바르다 크게 형통하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 이는 굳이 빠졌죠. 크게 형통하고 바르어야 이로우니까 그죠? 여기는 이는 굳이 빠졌습니다. 당연히 크게 형통하고 정하다라는 건 당연히 이로울 것이고요. 그래서 대형정이라고 하는 것은 뇌우지동이 만영일세라 그랬습니다. 우레와 비의 움직임이 바로 그 온천에 가득 찼기 때문이라. 그러면은 이건 또 어떤 경우로도 표현하자면은 자 비가 계속 오는 와중에 우르릉 꽝꽝 하는 상황이죠. 우르릉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름날 막 비가 오는 그런 상황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우지동이 천하에 가득 찼기 때문이라 만영이요 가득 차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초기 이제 봄날에 어쨌든 가득 차면서 어쨌든 뇌우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면서 밑에서 움직이는 것이 되는 거죠. 움직이는 모습도 되고 일단 현상적으로는 우르릉 꽝꽝하고 비 오고 난 뒤에 그죠? 그 움직임이 천하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또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느냐면 글은 굉장히 간결하면서 많은 내용을 포함을 합니다. 뇌우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년간에 엄청난 그 홍수비가 쏟아지는 내용이죠. 계속 비 오고 천둥번개 치고 그래서 순임금이 섭정위에 오를 때도 요임금이 시험을 했죠. 시험을 하면서 네 가지 시험 봤던가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인륜지도에 대해서 자 순임금 자체가 워낙에나 효를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제후들 맞이하는 그죠? 이 이른바 외교관계 그 다음에 내부의 그 조정의 대신들 다스리는 방법 요거 4개 시험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면은 이른바 우르릉 꽝꽝 할 때 어떻게 돼요? 현장 순시하게 만들죠. 현장 순시하게 만드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저 산록에 들어가서 산 중턱까지 들어가서 두루두루 현장 순찰 다 하고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아우 저러다가 어디 벼락이라도 맞으면은 아니면 비에 휩쓸려가면 어쩔까 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와서 다 시찰하고 보고 다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점 맞았죠. 만점 맞아서 바로 섭정위로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뇌우지동 만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로 홍수기 때, 바로 이때 오임금 치수사업 아직 치수사업 시작하고 섭정위를 드리고 할 때 그때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천조초매는 그러니까 요임금이 나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우 먼저 등용해놓고 바로 이어서 섭정위, 그죠? 섭정위를 찾는 겁니다. 섭정위 찾고 그리고 대신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천조초매는 이거누라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천조초매 그러면은 뭐예요? 하늘이 지을 때, 그죠? 모든 풀들이 어둡다라는 거. 처음 초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시교이 난생하는 겁니다. 그럼 풀들도 아직 어둑어둑한 상태에서 흐리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겨우 싹 트는 상황. 그러니까 하늘이 처음으로 지을 때, 그죠? 처음으로 이제 막 뭐가 나올 때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기독교로 표현하자면 천지창조라고 되겠지만 우리는 천지창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세월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천조초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어렵게 처음으로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의역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나 혼자 일을 다 감당 못합니다.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혼자 감당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적재적소에 그 일을 잘 다스릴 전문가들을 뭘로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끌 수 있는 그 지도자로서 그것이 이건후라라는 거죠.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고 그리고 불령이니라. 그러면서 세운데 편안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무지무지 바쁘게 되죠. 편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안하게 스스로 앉아있지 못하고 항상 이 바쁜 와중에, 그러니까 우가 치수 사업을 하면서 몇 년 동안? 8년 동안, 그죠? 8년 동안 자기 집 앞을 3번이나 지나갔는데 단 한 번도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흉상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도 제대로 못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온 몸은 그죠? 이게 무슨 뭐 햇볕에 비에 계속 나돌아다녔으니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죠? 이랬더라. 그걸 보면서 도가의 무리들은 그러죠. 뭐하러 저렇게 정치하냐 고생스럽게 이렇게 표현하. 그래서 이제 우가 뭐 제명에 오래도록 못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수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편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저기서도 불령방래라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올 텐데요. 편치 못하여 바야흐로 와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국가적인 이 대토목공사가 되는 거죠. 평수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가적인 대토목공사입니다. 이 대토목공사에 그 누구도 편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편치 못하느니라. 이래야 나라를 이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술의 이게 공자가 뭐예요? 운례가 되죠. 운례. 운례라고 표현한 거니까 운례둔이라 그러면 이제 비도 되고 지금 구름 끼어 있는 상황이죠. 구름 끼어서 이제 머지않아 비가 쏟아질 것인데 그래서 항상 이에 대비해서 군자 경륜하나니라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그 주역 대관에 경륜과 관련해서 그 정리를 해뒀는데 주역 대관들은 다 갖고 계시죠. 주역 대관은 주로 그 뭘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했느냐면은 뭘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대상전을 중심으로 해서 쭉 그 서경과 연결시켜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 경륜이라고 할 때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군자 경륜이라고 하는 것과요, 거기다 뭘 대비를 시켜놨냐면 경륜과 경영이 있죠. 경륜한다라는 것이고 오늘날도 뭐라고 그래요? 경륜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죠. 그 경세 철학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군자가 나아가서 천하를 그 다스리는 것을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황극경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둔귀의 경륜의 경과 그 다음에 우리 그 홍범의 5번째 오황극 나오죠. 오황극의 황극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황극경세 소강절이 그 주역의 이치를 따라서 이제 그 수리적 관계, 수리적 측면에서 쭉 그 펴냈는데요. 펴내고 그 책 이름을 황극경세라라고 붙인 것은 군주가 천하를 다스리는 이치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쭉 붙인 거죠. 그래서 군자의 경이라고 할 때 경이 무슨 경? 글자 그죠. 이렇게 이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해서 그러니까 실을 우리가 배를 짜려고 할 때도 먼저 요렇게 내려야 되겠죠. 이거를 날줄이라고 표현하죠. 날줄이라고 표현하고 그 날줄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 들리고 내리고 이제 몇 가닥을 하면 그때 짜는 방식이고 여기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거는 무슨 줄? 시줄 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긋나게 짜는 거니까 그래서 경위 개념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경을 세워가지고 두루두루 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짜가지고 그러니까 군자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는 경해야 되는 거죠. 고갱의 신하들은 기본적으로 윤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자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 이 우레꾀를 잘 보고 군자는 이걸 통해서 천하의 경륜의 이치를 공부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천하의 경륜의 이치는 누가 세운 것이냐? 바로 요순 시기에 세워진 법도가 되겠죠. 결국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요순 시기에 그저 천하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바로 통치 철학을 잘 공부해야 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경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경영은 누가 해요? 이 문왕이 지금 경시영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경시영대 그러면은 비로소 경해서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영대를 경영하였다, 경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자식들이 그 백성들이 자식처럼 그죠? 그 달려와 가지고서는 두루두루 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것, 쉽게 표현하면 전체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이 경이라 한다면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정책을 그죠? 기본적인 대강 세워놓고 촘촘하게 각각의 조목들 쭉 세우는 것이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군자이하여 경륜하니라라고 하는 개념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경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의 별이가 되니까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른 바로 경도 해가지고 음양오행의 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인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신의 설문회자 같은 경우는 청사수라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청사수 윤 자체가요. 그러면은 군주가 그 명한 그죠? 그 군주가 명한 정책이 되고 실은 그 천도의 그죠? 천지의 법도인 음양오행에 그 입각하여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그 임금의 명을 받아 가지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윤입니다. 그래서 윤이라고 하는 것은 왕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천자는 주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후는 적불이라고 하는 것. 주불적불이라는 표현 나중에 나올 겁니다. 천자는 주불, 그 다음에 제후는 적불,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그 관리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청색 개념입니다. 장수 같은 경우는 자색이 되고, 그 다음에 구경 가운데는 보통 구경 가운데에서 이제 그 기본적인 구경들이 지금 여기는 보통 청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푸른 인근 개념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제국의 이제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녹색이나 뭐 이런 걸로 표현하는데, 그 장군은 보통 자색이 되고, 여기는 뭐 장수 개념이 아니고 일반 구경 개념이 되니까요. 그래서 윤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구경에 해당되는 어쨌든 경대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자이하여 경륜하니라. 그러니까 둔기에서 문왕이 그 표현하신 말씀은 제후 개념을 표현을 했고, 그러면 공자는 대상전을 통해서 뭐예요? 군주를 도와서 정치하는 바로 군자들을 위한 거죠. 군자, 물론 이 군자에는 뭐 임금까지를 다 포함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하기 때문에 그 신하, 제후도 결국 나중에 왕이니까 그죠? 이를 도와서 천하를 다스리는 군자들이 되니까 바로 뭐냐면은 구경 개념으로, 그러니까 경대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대부가 되는 자들은 그죠? 이를 통해서 천지 자연의 음양오행의 법도를 통해서 천하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경륜이라고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그렇게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살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그 괴 한번 설명하고 정자 주자 해석도 한번 같이 한번 보고 표현하죠. 둔에 대해서는 그 우리 잡계전에서도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잡계전에서는 둔은 나타났는데, 그저 나타나긴 했지만, 부실기거 그랬습니다. 그 거처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둔이라고 하는 글자가 실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땅에서 싹 터나온다라고 하는, 안에 보면은 곤괴가 있죠? 곤이라고 하는 아까 땅 개념이 되고, 그 땅에서 진목이 되니까 진목이 이렇게 해서 싹 터나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뭐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거니까. 자, 두는 서괴에 뭐라고 했냐면 유천지연후에 만물이 생언하니 라고 표현했죠. 천지가 있은 뒤에 만물이 나오니 서괴 상전이죠. 처음에 영천지지간자 유만물이라 이렇게 되죠. 천지의 사이에 가득 찬 것이 오직 만물이라. 그러므로 고로 수지 둔하고 해서 서기전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둔자는 영냐니, 둔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으니 둔자는 물지 시생야라. 여기까지가 서기전의 내용이죠. 공자가 정리한 내용. 혹시 잊어버리신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내용이 바로 문왕이 하신 말씀에다가 그저 설명한 단전에 이미 그 내용들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라 만물 시생에 울결미통이라. 만물이 처음으로 나올 때는 울결하여서, 그러니까 가득 그저 꽉 맺혀서, 울결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비로소 엉기어진다라고 하는 그저 음시 응냐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제 엉기어지는데 아직은 통하지는 못했느니라. 그러므로 위 영색어 천지지간이니, 이거는 바로 이제 기운 개념이죠. 기운이 천지의 사이에서 가득 꽉 차 있으니, 꽉 차서 막혀 있게 되니 치 통창 무성즈. 그래서 통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창달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푸르게 쭉 펼쳐지는 거니까요. 통창하여서 통할 창참 그냥 통창 통하여서 무성해지면은 색의 망예라. 그러면은 그 막힌 통창즉 색의 망이라, 가득 찬 것이 바로 없어진다라는 뜻이라. 천지생 만물이요,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내고, 둔이라고 하는 것은 물지 시생이라. 그러므로 개 건곤지 후에, 건곤의 뒤를 이었느니라. 건곤지 후라. 이 이상으로 얹으면, 그러면은 두 개의 상이니까 위에 있는 물괴와 아래에 있는 바로 뭐죠? 진괴를 가지고서는 말을 한다면은, 자, 그러면은 공자는 그 두 개의 상은 뭐냐면은, 물은 지금 구름이라 표현했죠. 그 다음에 그 진목에 대해서는 지금 우레라고 이렇게 해서 보이는 상을 가지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그 다음에 그 우레가 일어남이니, 구레가 일어나서 음양이 처음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돼야 되겠죠. 물과 그 다음에 우렁꽝하고 느낌으로 느끼는 그 우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체, 두 개의 체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아까 체는 바로 뭐냐면 괴명이 돼야 되겠죠. 괴명이 되는 바로 지는 시교하고, 아래에서 처음으로 만나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만나며, 그 다음에 감시교어 중이니라. 감괴가 가운데에서 비로소 사귐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감이라라고 하는 거, 자, 양이, 그죠? 양자리 양이 지금 처음으로 나왔죠. 처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처음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양이 누구예요? 가운데에서 만나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체를 가지고 따로따로 나눠 본다면은,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처음으로 아래서 음과 사귀고, 감은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사귀니 음양상교하여, 그러면서 음과 양이 서로 사귀어서 내 성운내라. 그래서
자, 가운데에서 사귀어서 구름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사귀어서, 그 다음에 오르렁 꽝꽝하고 속에서 이제 흔드는 상이 되는 거죠. 자, 음양시교에 음과 양이 처음으로 사귐에 울레가 상응이 미성택이라 서로 응하기는 하지만은 그 구름이 끼었다가 조금 있다 구름 속에서 그냥 우르릉 꽝꽝 하다가 나중에 비가 확 또 쏟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 응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뭐를 이루지 못했다? 연못은 이루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연못을 이루면 어떻게 되나요? 수택 절괴가 되죠. 아주 절도 있게 되는 겁니다. 절도 있게 되는데 아직은 연못을 이루지 못했는지라 그러므로 아직은 그래서 절도가 있지 못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사귄 거니까 그래서 둔이 되니 약 이성택즉 그런데 만약에 이미 연못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여기는 조금 다르네요. 위해야라 그러면은 연못을 이루면은 지금 어려운데 뇌수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럼 연못을 이루었다 그러면 밑에가 연못 물괴가 되고 위에가 연못이 되는데 아니 연못이란다. 그럼 뇌수 해가 되는 거죠. 그건 위에서 우르릉 우르릉 그러면서 밑으로 물은 이거 흘러가는 건데 연못은 아니죠. 내가 뭐 정자의 해석이니까 해가 되느니라. 또 동호험중하니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연못이 되면은 수택절이 되는 것인데 동호험중하니 가운데 험한 가운데에서 움직이니 역둔지의 그러면 또한 둔의 뜻은 음양 불교즉 위비요. 그럼 음양이 사귀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고 비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교의 음양이 사귀지 못하면은 이것도 참 맞진 않았는데 음양이 사귀지 못한다. 음양이 사귀지 못한 건 비색. 이거 맞겠네. 비색이 되니까 뭐예요? 땅은 땅대로. 땅은 땅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두 개의 관계가 따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따로따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연못이 된다라는 개념은 지금 이거 의리적으로 표현한 건데 밑에 물이 있어야 그죠? 물 받고서는 뿌리가 내려서 그 속에서 가지고 생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잘 보면 물만 가지고는 안 되죠. 차기 때문에. 그래서 내후끼를 보면은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싹 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괴라고 하는 거라서 따로따로 상하괴로 표현한 내용이네요. 지금 저거 정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귀지 못하면은 비색이 되고, 그 다음에 시교, 처음으로 만났는데 사귀는데 미창즉, 아직 통하지 못하면은 뭐가 된다? 둔이 된다 그랬죠. 창이라라고는 통하는 것도 우리를 쭉 펴는 거죠. 양기운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쭉 펴는 것. 그래서 통한다 이렇게 되는 요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미창즉 둔이니 제시즉 천하 둔난 미형태지 시하라. 그래서 때로 본다면은 천하가 둔난하고 그죠? 천하가 둔난하여서 어렵고 어려워서 아직은 형태의 신이라 형통하고 태평한 때는 아니니라. 그래서 형통하고 태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불령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편히 쉴 일이 없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그 성제양씨라고 하는 분의 그 주석을 보면은요. 기, 시교, 미, 창활, 둔이요 그랬죠. 기운이 처음으로 만나는데 아직은 통하지 못한 것을 둔이라고 하고 물, 구맹, 미, 서활 그리고 또 물건이 아직은 뭐가 돼요?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제 겨우 쌍이 나오는데 그죠? 아직은 구부러져서 이제 막 싹이 을자가 지금 구부러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둔이라고 하는 것 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막 무겁고 내 씨앗도 무거우니까 지금 구부러지니까 아까 구맹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구맹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구부리고 웅켜져 있는 모양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힘을 받으면 쫙 펴지면 어떻게 돼요? 쌍날철 이렇게 되죠? 쌍날철 쫙 펴진 것은 그래서 구맹에서 아직 그저 펼치지 못한 것을 또 뭐라고 한다? 둔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새 단안 밑에 활동 뭐냐면 세상에 어려움이 많고 아직 태평하지 못할 때도 뭐라 그래요? 둔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둔한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게 난생처음이라고 하는 표현할 때 난생이라 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또 융산이씨 보면은 건곤 후에 차이 둔몽이니 다음에는 둔꾀와 몽꾀가 있으니 차는 건곤이 생육지 공이요. 그죠? 이것은 건곤의 생육의 공으로서 부지 삼자예라 그랬죠. 지금 장남, 그 다음에 중남, 그 다음에 몽이라고 하는 것은 산수몽이 되는 거죠. 물괴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산괴가 돼서 처음으로 뭐예요? 세 아들이죠. 장남, 중남, 그 다음에 삼남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을 붙였으니 둔초 건후요. 그래서 둔괴 처음에는 장남이 되는 누구를 세우고, 그죠? 제후를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몽괴,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에 산수몽이 되니까 바로 그 구의 효에 대해서는 바로 극가라고 하는, 바로 집안을 다스린다라고 표현을 했고, 자식이 자극가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되니까 여기는 아직 어리고니까, 그죠? 어린 자식이니까 자극가 이렇게 된 거죠. 자식이 집안을 다스리고 이렇게 표현했고, 구호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동몽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구호는 바로 동몽이라라고 했으니 개위시하라 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봉호시왈 보면은 둔몽이라라고 하는 것은 개 건곤지 후이니, 건곤의 뒤를 이은 것이니, 상하체에 다 뭐냐면 진감 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결국은 공자가 말씀하신 설계전에서 뭐예요? 곤교건하여, 그죠? 곤이 하늘과 사귀어서 이룬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 혼자 뭘 아들 낳은 것이 아니라 진꾀, 감꾀, 간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죠? 처음 만나서 시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서 이렇게 해서 교가 아니라 그때는 찾는다라는 거죠. 처음으로 초색, 그죠? 1색, 2색, 3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것이기 때문에 건이 곤과 사귀어서 이루어진 것이라. 진즉 바로 건곤이 처음으로 사귄 것이므로,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진꾀가 처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저 중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그 소남이 나왔다. 이렇게 이치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그 두는 쉬었다 할까요? 네네.